아, 자, 이거 3번은 그냥 아예 답을 구하는 것도 괜찮긴 하고요. K값만 구한다고 단답형으로 그냥 문제 풀었어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제한 시간 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최고점자가 5개 맞은 친구 1명이었고요. 틀린 문제 번호가 4번입니다. 4번. 사실 4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2명이네. 2명이네. 4번 1명이랑 6번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4개 맞은 친구가 1명이었고요. 틀린 문제가 4번과 6번입니다. 그리고 3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어요. 둘 다 2번, 3번, 4번이에요.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4번이 조금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6번. 근데 6번만 틀린 친구 아쉽긴 하죠. 자, 아무튼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시간이 좀 모자란 것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개 다 맞은 친구 1명. 마지막에 4번 이제 안 됐던 걸 마저 고쳤고요. 그 다음에 5개로 남은 친구가 1명. 그렇죠. 6번 그대로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4개가 된 친구가 하나, 둘, 2명. 그쵸?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 중에서 1명이 이제 고치면서 3번, 4번, 4번, 6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3개로 남은 친구가 아직 1명. 그 다음에 2개로 정리된 친구 1명 있습니다. 2번, 3번, 4번 틀린 친구랑 그 다음에 3, 4, 5, 6.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리 봐도 그냥 시간 모자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1번은 다들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2번도 2번은 그래도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건 그냥 간단한 중복순열이라서 사실 1번하고 5번은 그냥 점수 가져가라고 그냥 낸 문제예요. 이걸로 시간 보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조금 시간 걸리는 거, 6번도 조금 걸리는 거. 좀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니까 1, 5번 제외하고 2, 3, 4, 6번만 좀 정리해 봅시다. 지우개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자, 그러면은 저기 2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자, 회전해서 같은 걸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고정시켜서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순열 방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일단 8개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들어가 주면 되는데, 얘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몇 번 나와요? 이 2번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왜냐면 이 도형 그대로 완전히 겹쳐지는 거 아니, 사람마저 똑같아야 돼요. 180도는 돌려줘야 이제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AB가 이렇게 나왔다면 한 칸씩 밀리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AB가 이렇게 AB로 나와야지만 똑같은 케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2로만 나누면 끝이에요. 그죠? 8팩을 2로만 나누면 끝이다. 자, 그러면 고정 방식에서 한번 좀 놓고 봅시다. 누군가 특정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네가 완전히 똑같은 자리를 생각해 봐요. 이 자리랑 똑같은 애는 얘밖에 없어요. 다른 자리는 같지가 않아요. 얘는 어디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만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 자리는 요 자리랑 똑같고, 요 자리는 요 자리랑 똑같아요. 이 딱 봐도 완전하게 대응되는 자리가 2개씩밖에 없죠. 이게 전부 쌍쌍이로 2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원순열이 가능한 상태. 아무도 안 앉은 상태라면 이렇게 둘이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복도 어차피 2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고정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8자리 중에서 아무거나 한 자리만 그냥 한 명 앉혀놓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누군가를 앉힌다고 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는 8이죠. 근데 그 사람이 A라고 쳤을 때 그 사람이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앉는 건 다른 거예요.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다른 거죠.
왜냐면 얘는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거고 얘는 왼쪽에 모서리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쪽에 앉거나 이쪽에 앉는 거는 그럼 혼자 앉는 거니까 이것도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가 혼자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는 두 개밖에 없구나. 한 명만의 고정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8을 2로 나눠 놓고 나면은 나머지 7자리에는 더 이상 공통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7팩으로만 들어가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 값은 지금 4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원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정사각형이 대각선으로 2등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8가지 색을 칠한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얘는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원탁에다가 오른쪽 위, 아니 왼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그쵸? 이 네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얘도 마찬가지. 이 네 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왼쪽 위에 들어가는 게 사실 두 개가 다른 자리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오른쪽 위에도 두 개가 다른 자리, 왼쪽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얘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정사각형 테이블에다가 두 개 앉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팎으로 놔도 되지만 왼쪽이 바깥쪽, 오른쪽이 안쪽,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순열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일단 8팩을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총 몇 번? 4번씩 등장을 하죠. 그럼 4번이 똑같은 케이스로 나오는구나. 3개씩 빼는 게 아니고 그냥 4로 나누면 깔끔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거를 뭐 8개 중에서 8C 4에서 뭐 4개 바깥쪽에 넣고 안쪽에 4개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나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난 그 설명을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왜? 오히려 헷갈려요. 뭐 자신 있으면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이 두 가지 풀이로 제한해서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생각의 정리가 수월합니다. 자신 있으면 거기서 더 보는 건 상관이 없고요. 이 두 개를 먼저 마스터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거? 고정 방식. 얘가 1순위 마스터예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2순위 마스터. 그 다음에 3순위는 나머지 하고 싶은 방식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막 8C4를 가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풀입니다. 다른 문제집들이 그렇게 많이 풀어서 그래요. 다른 문제집들이. 자, 그러면 얘는 이 중에서 나는 아무거나 한 자리를 고정시킨다. 아무거나 고정해도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자리를 고정시킨다.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이 자리를 고정시키는 거나 매한가지예요. 한마디로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한다 라고 친다면은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총 8가지. 근데 그 빨간색이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여기나 다 똑같죠. 하나만 칠한다고 놓고 보면은. 그래서 얘는 어차피 4개 중복이에요. 순열 방식은 8개를 다 나열한 다음에 이제 중복을 찾는 거라면 고정 방식은 하나만 먼저 나열하고 중복 찾는 거예요. 왜? 이게 더 보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어차피 원순위를 깨는 거는 중복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8개 다 하고 중복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얘는 여기다 빨간색 칠하면서 나머지 7자리가 어때요? 다 달라져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져요. 그 어느 것도 얘네끼리도 다 다른 자리 되는 거잖아요. 왜? 얘는 빨간색이랑 마주보는 거, 얘는 빨간색이랑 뭐라 그래야 되지? 반대편에 있는 거, 얘는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7개가 다 다른 자리니까 7, 6, 5, 4, 3, 2, 1. 그렇죠? 어차피 그냥 7개를 자유롭게 순서대로 나열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K값이 2가 될 겁니다. K값이. 괜찮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본다면 2. 이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1080으로 나오게 돼요. 이 값을 계산하면은. 그래서 지금 1번으로 체크한 사람도 맞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K가 2다 라고 쓴 사람도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그 정다면체 문제는 사실 정사면체랑 정육면체 외에는 거의 안 보죠. 그쵸? 근데 정팔면체도 가끔씩 나오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해서 나는
사실 딱히 설명을 안 했는데 정육면체 내면은 다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정다면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정팔면체를 그냥 끌고 왔습니다. 정팔면체를. 자, 그러면 정팔면체가 나왔다.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색칠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정팔면체라면은 8개 면에 들어가는 색깔은 다, 아니 8개 도형은 전부 다 정삼각형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체 도형으로 입체 회전을 했을 때 중복이 나오는 것들을 찾기 힘드니까 쓰는 방식이 뭐라고요? 고정시켜서 들어가는 거죠. 아우, 나는 아무거나 하나 고정시켜서 볼 거야. 그렇죠? 아무거나 면 하나만 고정시켜서 볼 거야. 얘를 밑면으로 가져간다고 쳐볼게요. 얘를 밑면으로 가져간다고 친다면 얘는 총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8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8면이 다 똑같아요. 8면이 다 똑같으니까 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어떤 한쪽 면에다가 특정한 색깔을 칠하는 경우에서는 사실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얘 밑면으로 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고 칠게요.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얘는 밑에 거랑 얘 대응되는 면이 다 평행이에요. 괜찮나요? 다 평행이기 때문에 한쪽 면을 밑면으로 잡아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이쪽 면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걔 마주보는 면이 정삼각형으로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버려요. 이 모양을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걸 몰라도 푸는데 지장 없는 게 얘를 밑면으로 놓고 봐봐요. 그럼 옆면이 삼각형 4개 나오죠? 삼각형 4개 나오는데 4개 나오나? 3개 나오는구나. 3개 나오죠? 왜냐면 요 면을 기준으로 이웃하는 삼각형이 총 몇 개 나와요?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렇죠? 이웃하는 면이 3개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노란색 밑면을 기준으로 이거 그냥 무시해서 볼게요. 노란색 밑면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어차피 이 옆쪽으로 지금 빨간색 면 하나, 이쪽으로 빨간색 면 하나, 이쪽으로 빨간색 면 하나 올라올 거예요. 괜찮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잘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거나 밑면은 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색깔 칠할 수 있는 건 총 몇 개예요? 7개잖아요. 7개 싹 다 칠해놓고 나면은 이제 위아래가 대칭되는 면이니까 좌우로 돌릴 수 있죠. 이걸 돌리면 중복이 총 몇 번 나와요? 어차피 밑면이 정삼각형인데 옆면은 계속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와, 자, 그래서 얘는 돌릴 때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총 3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3으로만 나누면 그냥 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걸 3으로 나누면 끝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푸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방법이. 그림이 조금 애매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얘를 밑면으로 놓고 보면 마주보는 면도 정삼각형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렸을 때 총 3개의 중복이 발생을 하게 돼요. 와, 오케이. 이러면 6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 수 있기는 한데 빨간색 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들려 있어요. 또 빨간색 면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빨간색 면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렇죠? 들려 있는 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돌렸을 때 빨간색 면 이 3개가 돌아가면서 중복이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이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요 밑면만을 놓고 봤을 때 옆에 붙어있는 면이 다 정삼각형. 한마디로 밑면 기준으로 돌렸을 때 정삼각형이니까 3번 중복된다. 이거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번은 좀 넘어가고요. 6번으로 가봅시다. 4번이 된다. 5번 넘겨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6번에서는 A, B, C 그 다음에 1, 2, 3, 4, 5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3개의 합이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홀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짝수는 몇 번 나와도 무조건 짝수예요. 근데 홀수는 하나만 나오면 홀수, 두 개 나오면 짝수, 세 개 나오면 홀수, 네 개 나오면 짝수. 한마디로 얘가 짝수, 아니 홀수로 나오려면은 얘는 홀수가 홀수개. 한마디로 홀수가 한 개거나 세 개인 경우만이 합이 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홀수 한 개, 짝수 두 개로 고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홀수만 세 개 나오고 짝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게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홀수가 한 개이려면 A, B, C 중에서 홀수에 대응되는 애를 하나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홀수가 될 애를 A로 잡았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A, B, C 중에서. 그러면 그 숫자가 홀수로 가야 되니까 1, 3, 5 중에서 골라줘야 될 겁니다. A의 숫자. 그렇죠. A의 숫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둘 다 짝수로 가야 되니까 2가 갈 수 있는 거는 2, 4 중에서, C도 2, 4 중에서. 한마디로 2의 제곱만 더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경우는 어때요? 세 개가 다 홀수로 가야 되죠? 그럼 그냥 3의 세제곱이지 뭐. 괜찮죠? 왜냐면 A도 1, 3, 5, B도 1, 3, 5, C도 1, 3, 5. 그죠? 3, 3, 3. 자,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면은 9, 4, 36. 얘는 27. 더하면 63. 그렇죠? 그래서 답이 63으로 나오게 됩니다. 1번. 괜찮을까? 오케이.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 문제들이. 근데 아무래도 우리 지난번에 좀 연습한 수준을 보니까 이게 쉽게 나오면은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난이도를 좀 높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핵심 교평수 모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했는데, 지난번 거는 미안해. 지난번에 준 거 유형 정리는 그냥 모자란 거 보충 정리한다고 해서 더 준 거고요. 핵심 교평수 모음으로 요거를 최종적으로 남겨주면 됩니다. 얘는 지금 여러 가지 순열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나간 것까지 딱 중복 순열까지는 그냥 나간 걸로 치고요. 왜냐면 실제로 거의 비슷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쁘게 재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걸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유형 6번부터 들어가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순서가 정해진 순열, 그 다음에 최단 경로의 수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자, 어쨌거나 뭐 좀 문제량이 모자르면은 덮을 거를 지금 주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유형 6번 44번에 해당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디자인 편집은 못해서 미안해. 디자인 편집은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이거 다 정리해놓고 나서 그냥 바로 주는 거라 가지고 미안. 나중에 편집해서 다시 줄게요. 자, 그러면은 유형 6번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그러면은 그죠? 44번처럼 그냥 AAA, BC.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A1, A2, A3 얘네를 다른 걸로 잡고, 그렇죠? 일렬로 나열해 준 다음에 어차피 A1, A2, A3나 A1, A3, A2나 A2, A1, A3나 A2, A3, A1 A3, A1, A2 A3, A2, A1 그렇죠? 이거 어차피 뒤에 막 BC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이라고 하는 거는 왜 붙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일단 다른 걸로 봐서 그냥 순열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 가서 중복을 찾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중복이 하첨자들이 바뀌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 개에 관련돼서 세 개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들은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6가지씩 중복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얘도 6으로 그냥 나눠서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20인 거. 그냥 뭐 단순하게 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로 문제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저기 4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텝 1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거 미세하게 하나씩 다르면 일단 다른 문제로 다 집어넣어놨어요.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면은 그래서 완전히 겹치는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통으로 잡고 그냥 순열 들어가주면 되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도 되지만 보통 3개 이상이 다 이웃하지 않게 만들려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배열해주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껴집어 넣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일명 사이 배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결론은 CDE를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봐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해요. 참고로 나중에는 얘를 사이배열이 아니라 중복조합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 뭐 근데 그거는 뭐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그쵸? CDE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AABB만 먼저 나열한다면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전체에서 빼도 되는데 이게 빼는 걸 하려면 CD만 이웃하는 것도 빼야 되고 D만 이웃하는 것도 빼야 되고 CE만 이웃하는 것도 빼야 되고 CD가 다 이웃하는 것도 다 빼야 돼요. 잘못하면은 중복해서 빼는 게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 거를 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권장사항이 AABB만 먼저 나열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다. 다시 한번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뽑는 경우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둘만 이웃하는 경우라면은 둘만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면은 사실 별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A, B, C, D, E, F 뭐 이렇게 있는데 EF만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그랬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6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거는 얘를 하나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5팩, 2팩. 이렇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사이 배열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EF를 제외한 A, B, C, D만 먼저 나열해주고 그 사이에다가 EF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E가 들어갈 자리가 5개, F가 들어갈 자리가 4개. 그럼 둘이 절대로 이웃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720에서 240 빼니까 480. 얘는 24에다가 20 곱했으니까 480. 그렇죠. 둘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둘만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만약에 A, B, C, D, E, F에서 D, E, F가 다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이러면 이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고 했을 때 6팩이 전체 경우의 수군 이웃하는 경우는 얘를 하나로 놓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4팩, 3팩이네.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죠. 이거는 DF가 다 이웃하는 경우만 빼는 거고 셋 중에 둘만 이웃해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
D만 이웃하는 거, EF만 이웃하는 거, DF만 이웃하는 거. 이러면은 이거 중복해서 더 지워져요. 여기다가 DF 다 이웃하는 것까지 막 다 정리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3개 이상이 이웃하지,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으려면 사이비열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당연히 A, B, C만 먼저 나열해줘요. 그 다음에 그 사이 D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E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F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 4P3.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4, 3, 2 곱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얘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권장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46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이웃하는 걸 빼도 돼요. 46번은. 왜냐면 A끼리만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A 2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전체 경우에서 A끼리 이웃하는 걸 빼는 것도 괜찮은데 47번처럼 3개 중에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게 만들려면은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게 훨씬 더 많이 복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4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자. 한마디로 AAB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4팩을 2팩, 2팩 해서 AABB 뭐 나열됐다고 칩시다. AABB 나열. 그쵸? 그 다음에 CDE가 이 5자리 중에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5자리는 다 다른 자리잖아요.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D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E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5P3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렇죠. DF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 4, 3 곱한 가지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6 곱하기 5, 4, 20에서 160이니까 360.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스텝 1은 넘어갈게요. 스텝 1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요거 하나 걱정했는데 역시나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거 좀 조심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요거 하나 뒤에 있으니까 그 이웃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52번. 52번. 비슷하죠? 앞에처럼 AABBCD인데 얘는 거기다 또 이웃하는 건데 그럼 더 쉬운 거 아니야? 요게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아까는 그냥 사이배열만 하면 끝나는 건데 얘는 이웃하는 게 무조건 다 이웃하는 게 아니죠. A끼리 이웃하거나 아니면 B끼리 이웃하거나 덧셈 정리 쪽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자, A끼리 이웃하거나 또는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자, 그러면은 뭐 기호는 이런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사건을 이용해서 좀 기호 써볼게요. 자,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어때요? A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요. 더해줘요. 그럼 이러면 뭐예요? A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로 잡았다 라고 할 때 이웃하는 거 보통 통으로 잡고 들어가죠? 하나로 잡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을 2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A끼리 이웃하는 경우라고 해서 얘를 하나로 놓고 본다면 B도 또 이웃하는 경우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A끼리 이웃하는 걸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B끼리 이웃하든지 말든지이기 때문에 B끼리도 이웃하는 게 여기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B끼리 이웃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B를 한 세트로 묶어놓고 난다면 AA, B, C, D 이걸 나열하기 때문에 얘는 또 A끼리 이웃하든지 말든지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어때요? 이 안에서 A, B 둘 다 이웃하는 거랑 여기에서 A, B 둘 다 이웃하는 게 중복해서 더해지잖아요.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A끼리 이웃하는 경우에다가 B끼리 이웃하는 경우 한번 빼주면 된다. 이거는 합사건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거기서 중복한 거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덧셈 정리가 굉장히 무식한 방식이에요. 솔직히 사실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케이스를 나눠서 1번 A끼리 이웃하면서 동시에 B끼리 이웃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A끼리 이웃 안 하면서 B끼리 이웃하는 경우, 세 번째 A끼리 이웃 하면서 B끼리도 이웃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도 돼요. 진짜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는데 왜 굳이 덧셈 정리 쪽으로 몰고 들어가느냐? 이런 케이스로 분류하는 거는 일반적인 분류는 아니기는 하죠.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내가 맞춰서 분류해 줘야 돼요. 근데 얘는 또는이잖아요. 또는 무조건 합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합사건에 관련된 거면 덧셈 정리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의 여지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몰고 들어간 겁니다. 잘했네. 오케이. A 이웃은 이웃과 똑같은 거는 안 나눠줘도 돼. 맞아요. 걔네 순서 안 바꿔도 되지. 자, 된 친구들은 다른 것도 조금 더 천천히 풀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 근데 둘이 같은데 이팩. 그치만 얘는 지금 A끼리 이웃하다고 해서 얘를 한 세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얘를 라지 A로 생각하면 라지 A, B, B, C, D예요. 그러니까 2팩 한 번만 나누는 거지. 이때 스몰 A 두 개는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곱하기 2팩이 없었던 거야. 오케이. 자, 손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은 이 기출문제 모음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게 목적이고 통합이 목적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유형 정리가 더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플 시너지가 추가적으로 지금 숙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면은 대표 문제랑 왕중요 정도만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유형 정리 차원에서 걔네를 좀 더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만 숙제로 하기에는 좀 양이 모자라요. 오케이. 기출은 이걸 벗어나는 기출은 없어요. 그래서 온갖 게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도 어떻게 들어가죠? 정리해서 본다면
어차피 A끼리 U타네. 그럼 얘네 둘을 한 묶음으로 해서 라지 A로 잡으면 A, B, B, C, D. 그쵸? 자, 그래서 얘는 A끼리 U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6개 순서대로 나열. 다만 A, B, B는 지금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둘이 같은 거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고요. 근데 이 A에 들어가 있는 스몰 a, 스몰 a는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끝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6팩을 2팩으로 나누고 여기서는 요것마저도 지금 한 세트로 만들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팩만 빼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면 720. 에다가 5팩, 120을 빼니까 600까지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카드만 또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카드가 나오는 거는 숙제로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6번 한 번만 해볼게요. 56번. 자, 그리고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계속 좀 풀어야 돼요. 이 56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게 한 개 이상씩 다 들어가야 되니까 A, B, C는 무조건 한 개, 최소 한 개.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뽑으면 되는데 같은 걸로 두 개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로 두 개를 뽑을 것이냐. 그러니까 A 세 개, B 하나, C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개, 한 개, 한 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A 두 개, B 두 개, C 하나처럼 둘 하나로 갈 것이냐. 그래 놓고 걔네를 일렬로 나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뽑아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을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분할 분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분할 분배라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다가 넣은 거고요. 문제는. 답은 맞았는데 아까 답은 맞았는데 근데 그거 아니긴 해. 네. 오케이. 자, 요 문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하자면 5개 문자를 일단 만들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A와 B와 C는 적어도 한 개 이상씩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두 개를 더 뽑는데 어떻게 뽑냐 이거죠? 그러면은 같은 걸로만 두 개 더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걸로만 두 개를 더 뽑을 수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6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6가지 외에는 두 개를 더 뽑는 거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맨 위에 걸로 놓고 보면 A, B, C구나
이렇게 하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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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구나. 요거는 A, B, C, C, C구나. 걔네 이제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죠. 그렇죠? 지금 요 맨 위에 거를 1번 케이스라고 잡으면은 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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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아이고 5팩을 그냥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네. 그런 게 총 몇 개 있냐 이거야. 3개가 다 1번 케이스라는 거야. 다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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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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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나 A, B, C, C, C나 다 똑같죠. 그 다음에 2번 케이스가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지금 당장 얘만 해도 이거는 A, A, B, B, C 아유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5개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친다면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게 총 몇 개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긴 합니다. 줄 걸 그랬나?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이해될까? 해도 괜찮니? 자, 그래서 얘가 3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스텝 2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문제가 3점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왜 3점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작년 7월 교육청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확통 문제가 4점짜리가 3문제밖에 안 돼요. 8개가 선택 과목인데 23번부터 27번까지가 3점이고요. 28, 29, 30 3문제만 4점이에요. 근데 4점짜리 문제 지금 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27번 아니면 26번 55번이나 56번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에 비해서 점수는 3점짜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3점짜리도 완전 쉽지가 않아요. 옛날 4점짜리보다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현재 3점은.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거는 총 3가지가 존재하는구나. 그렇죠. 5팩을 3팩으로 나누면은 얼마지? 20의 3배, 60 나오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3개잖아요. 이런 게 하나, 둘, 3개 세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지? 120을 4로 30. 9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150이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거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릿수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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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대응이죠. 그럼 얘는 함수처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에다가 A, B, C를 하나씩 놓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괜찮네? 그렇죠. 그럼 얘가 만약에 1이 A로 간다 하면 1번 자리에다가 A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이런 함수 중에서 모든 자리에 A, B, C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A, B, C가 대응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라는 거 이해돼요? 이거예요. 이거 정체가 문제가. 그렇죠? 근데 시작부터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게 이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쓸데없는 고민이 들어갈까봐 일부러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눈치챌 수 있다면은 별 고민은 없죠. 그러면 뭐야? 그럼 3개로 분할하면 되잖아. 그쵸? 5라는 숫자를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건 1, 1, 3, 1, 2 요거밖에 없잖아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3개로 분할한다 그러면 이거 솔직히 말해서 5개 중에 3개 찢으면 되죠? 5개에서 3개 뽑아놓으면은 나머지 하나하나 굳이 하나하나 분할해야 돼요? 아니, 그냥 지들 하나씩 나눠 갖는다고 쳐요. 그럼 5C3이에요. 그럼 이렇게 찢었으면 나머지 3팩. 괜찮죠?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어쩔 수 없죠. 5개 중에 2개. 5C. 그 다음에 4C. 뭐 어차피 남은 거 3C. 그럼 남은 거 하나는 알아서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분할이니까 2팩 나눠야죠. 그리고 나면 뒤에 3팩 곱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둘 다 하면 끝이에요. 분할 분배 개념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60까지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얼마지? 15에 6배, 90까지. 똑같은 거잖아요. 113, 113. 괜찮네?
세 개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 1, 2 두 개 한 게 맞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괜찮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 답을 내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답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고민을 해서 정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그 59번이랑 60번은 빼도 됩니다. 59번과 60번은 빼도 돼요. 이게 문제가 나빠서 빼라는 건 아니고 뭐 굳이 너무 그렇게 목매달아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특히나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신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어넣은 거지 이 문제가 엄청 좋아서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이해도를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61번으로 좀 가볼게요. 61번. 이 30번이라고 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61번. 말이 좀 길어요. 자, 1분만 있다가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죠? 대략 감이 온 것 같은데 8자리 자연수 아니 8자리에 칸이 있는데 그 칸에는 0하고 1밖에 못 집어넣어요. 그쵸? 그럼 얘도 01, 01, 01, 01, 01, 01, 01, 01 쓸 수 있는 모든 암호의 개수는 2의 8제곱이에요. 엄청 많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통과하려면 출입문을 통과하려면 두 가지 규칙이 제시가 돼 있는 경우에만 이 비밀번호가 맞다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1의 문자가 5개 있거나 그렇죠? 첫 번째 1, 2, 5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1이 5개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디 1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 1, 1, 1 1, 뭐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그냥 다 빵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1이 5개 나오면은 어딘가 1 들어가고 나머지 빵빵빵. 그렇죠? 이것도 기계가 인지하고서는 통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만 그래요? 아니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처음 네 자리가 011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통과시킨다라는 거예요. 0110이라고 나오면 뒤쪽에서는 뭐 1111이 나오건 1010이 나오건 뭔지 상관이 없이 그냥 통과시킨다라는 거예요. 앞에 4개만 0110 나오더라도. 그래서 얘가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보안카드의 종류의 수를 구하죠. 위에 있는 경우의 수, 아래에 있는 경우의 수 둘이 더해주면 됩니다. 이건 또는이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통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덧셈 정리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별로 어렵진 않지? 이렇게 밑에 것도 좀 해볼게. 붙여야 돼요. 이게 될까? 1이 5개인데. 맞네? 맞네? 맞아. 이거 50은 맞아. 얘는. 그쵸, 16.
여기서도 된 거고 여기서도 된 거니까 두 번씩 더한 거지. 그래서 중복된 걸 찾아서 빼줘야 돼.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얘는 8개 자리 중에서 5개 자리를 뽑기만 하면 되죠. 순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자리만 뽑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케이스를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일이 5개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0110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A 사건이거나 B 사건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또는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일이 5개 나오는 경우의 수에다가 0110으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문제는 뭐예요? 이 둘이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둘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우 한번 빼줘야죠. 왜? 중복해서 더했으니까. 왜냐면 NA 1이 5개인 경우 중에서는 0110으로 시작하면서 1이 5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이 5개인 경우 중에서는 B 사건도 만족하는 애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벤 다이그램으로 그리면 어떤 느낌이에요? 자, 전 사건 S 중에서 A 사건 있고 B 사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6을 다 더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B까지 만족하는 경우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죠? NB 같은 경우도 지금 이 NB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도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A 한 번 더 하고 B 한 번 더 하니까 아우, 이 중간에 교집합은 지금 X자가 돼 있죠. 2번씩 더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을 빼줘야 되는 거. 우리가는 집합단원에서도 충분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NA라고 하는 거는 1이 5개 들어가는 거니까 어우! 그럼 뭐예요? 1이 5개 들어가는 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뽑죠? 11111 빵빵빵. 그렇죠. 아, 얘가 얘기하는 게 사실상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 8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NA가 얘기하는 거는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눈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 11111 빵빵빵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냥 8개 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5개 자리를 뽑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1이 들어갈 5자리를 뽑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8시오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8, 7, 6, 3, 2, 1. 그래서 56까지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NB는 뭐예요? NB는 0110으로 시작한 거니까 얘는 0110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두 가지. 그쵸? 왜냐면 0과 1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으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6.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72로 나오면 틀린 거죠? 중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1이 5개면서 0110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구해주는 걸 빼줘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A를 먼저 B를 먼저 한번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그렇죠. B 기준으로. 왜냐면 이건 확정이니까. 이건 1이 어디 나오는지 모르지만 얘는 적어도 0110 확정이니까. 그래서 B인 사건들 중에서 0110인 사건 중에서 A까지 추가 만족하는 거. 그럼 뒤에 4자리 중에서 1이 나올 3개의 자리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다시 한번 얘는 4개의 자리 중에서 1이 나올 3자리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1, 1, 1, 1. 그쵸? 그러면 요 케이스 0, 1, 1, 0, 1, 1, 1, 0 이렇게 나온 경우는 0, 1, 1, 0으로 시작하면서 1도 5개. 이건 지금 2번씩 더해지고 있다. 결론은 4개가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72에서 4 뺐으니까 68이라고 그냥 보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30번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괜찮지? 괜찮죠? 괜찮아요. 아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일단 생각보다 좀 걸렸네. 하하하. 자, 혹시 질문할 사람 있을까요?